K리그 프리뷰 이제 다음 라운드가 또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이번 연휴 동안에 이어질 K리그 경기 관전 포인트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K리그 1 일정부터 먼저 봐야죠. 내일이에요. 3월 1일 토요일 날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울산과 전북의 경기. 이제 이번 라운드 가장 빅매치로 여겨지는 그런 경기가 되겠고요. 이제 오후 4시 반에는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포항과 대구의 경기. 앞에서 우리가 잘 나가는 팀과 좀 힘겨운 시간을 겪고 있는 팀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그 두 팀이 얄궂게도 이번 라운드에 만나게 됐습니다. 같은 시간에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광주와 안양의 경기. 정말 이슈가 항상 되고 있는 두 팀의 그런 맞대결입니다. 내일, 모레가 되겠죠. 3월 2일 일요일에는 오후 2시에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전과 수원FC의 경기, 그리고 4시 30분에 춘천 송암구장에서 강원과 제주의 경기가 있고요. 이번에 연휴기 때문에 월요일에도 한 경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FC 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네. 자,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경기, 뭐 각자 한 경기씩 뽑아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유, 뭐 빅매치지 뭐. 네, 울산과 전북. 이 경기로 뭐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올 시즌 첫 현대가 더비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전 여러 시즌 동안에 이제 우승 트로피를 놓고 서로 경쟁을 했던 이제 그런 팀들인데 지난 시즌이 정말 운명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어요. 네, 울산은 최정상에 섰고 전북은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가는 치욕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흐름을 이어가겠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세대 교체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거를 왕조를 장기화시키겠다는 그런 욕심을 보인 것이고 전북은 이제 지난 시즌의 부진을 뒤집겠다는 절치부심으로 감독도 바꾸고 또 무게감 있는 또 콤파뉴 같은 선수도 영입을 하면서 지금 어쨌든 그 효과가 초반 4경기에서 3승 1무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이게 뚝배기 대결이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시던데 전북에는 콤파뉴가 있고 이제 울산에는 허율이 있죠. 사실 허율 선수는 1라운드 때는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2라운드 때 바로 이제 본인의 어떤 역할 제대로 잘 보여줬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뚝배기 축구 맞대결이라는 그런 표현에 잘 어울리는 그런 존재감을 회복했다는 느낌입니다. 허율의 뚝배기는 장맛인가 아니면 콤파뉴의 뚝배기 파스타인가 이 어떤 승부가 될 것 같고 또 두 팀 선수들이 굉장히 이 경기에 대한 의욕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울산 조현우 선수도 코뼈 골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복하면서 출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전북도 전진우 선수가 지난 경기에 이제 이 팔꿈치를 다쳤었는데 지금 어제부터 훈련에 참가할 정도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경기를 주목하고 싶어요. 포항과 대구. 아까 우리 송지훈 기자가 얘기하신 지금 지난 시즌과 완전 정반대의 위치로 떨어져 버린 두 팀의 대결인데 지금 대구는 박창현 감독이 포백을 팀에 빠르게 이식을 시키면서 지금 좋은 경기 2경기 연속 보여줬었고 역시 외국인 선수들 브라질 선수들이 뭐 역할 다 해주고 있고 박진영이라든가 이런 젊은 선수들도 잘 하고 있는데 반면에 포항은 많은 것이 꼬이고 있습니다. 첫 경기부터 외국인 센터백이 퇴장을 당하면서 팀에게 대패를 안기고 말았고 그 이후에 또 안재준 선수가 지난 시즌 포항이 여름에 영입하고 나서 부상으로 큰 기여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1라운드 2분 30초 만에 지난 시즌 다쳤던 그 부상이 또 재발하면서 지금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포항도 여기에서 바꾸지 못하면 침체가 엄청 길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박태하 감독과 선수들도 분명히 이번 대구와의 홈 경기에서 배수진을 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대구가 과연 뚫고 지금 창단 후 첫 2연승을 했다는데 첫 2연승을 넘어서 3연승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제 이 선수 이름을 자꾸 쓰면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제 FC 서울에 드디어 이제 스트라이커가 영입이 됐습니다. 이 스트라이커를 찾아 나선 게 지난해 9월부터예요. 우리 쓸만한 이제 스트라이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트라이커 이제 교체가 될 거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구단에 좋은 선수 찾아주세요라고 김기동 감독이 이제 알린 게 구단에다 이제 알린 게 지난해 9월부터라고 하는데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뗏목을 타고 가다 뒤집어져서 모타포트 타고 가서 결국 찾아온 선수가 바로 그 사이에 정말 얼마나 많은 선수의 이름이 나왔다 사라졌는지 몰라요. 어떤 선수는 돈이 안 맞아서 어떤 선수는 뭐 계약 조건이 안 돼서 어떤 선수는 마음이 바뀌어서 별별 이유로 결국은 다 안 되다가 드디어 이제 왔습니다. 선수 등록도 이제 이루어진 걸로 얘기를 들었고 마르코 두간지치 선수고 등록명은
둑스. 예. 이거 약간 뚝배기 느낌을 강조하려고 한 거 아닐까? 근데 어쨌든 서울의 설명은 선수 개인에게 물어봤는데 등록명에 본인의 대해 별명이라 가지고. 하죠, 그죠? 예, 뭐 마르코나 두간지치나 이쪽을 이제 왜냐면 우리는 풀네임을 쓰진 않으니까 마르코가 될 수도 있고 두간지치가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선수는 눅스라는 자기의 어떤 뭐 쓰던 애칭이나 뭐 애명이 아닐까요? 예, 그런 거를 이제 등록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하게 됐고요. 보면은 이제 브라질 출신 선수들이 보면 이런 식의 자기 애칭을 등록명으로 그렇죠. 쓰는 경우도 많고. 옛날에 뽀뽀 선수도 있었잖아요. 뽀뽀, 예, 맞아요. 기억나네요. 따시오도 있었고. 예. 그 박은호 있잖아요, 박은호. 맞아, 박은호도 있었고. 예, 박은호인데 대전에 와가지고 박은호가 됐던 선수도 있었고. 강투지라는 투치인데, 그렇지. 예. 김병희 대표의 묘한 어떤 감성이 발휘되면서 강투지로 된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뭐 두간지치도 괜찮고 뭐 할 텐데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둑스 이러면은 뭔가 확실한 것 같고 뭐 뚝배기도 있을 것 같고 약간 뭔가 느낌을 서울 팬들의 심장을 둑스 바운스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이런 건가? 네. 그래서 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두간치 선수가 합류하는 걸로는 미리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서울에서 이제 훈련 프로그램 이제 2주치를 만들어서 이미 전달을 했던 상태고, 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바로 나올 수 있을지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훈련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몸 상태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바로 뛸 수 있는 정도의 몸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달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잘 이행하고 왔는지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서울이 지금 저 자리가 모자라서 지금 하지 못하는 그 완성하지 못하는 플레이들이 있는데 네. 두간치 선수가 지금 그 부분 잘 해줄지. 사실 FC 서울이 추구하는 스트라이커는 그 전북하고는 또 달라요. 전북은 앞에서 버텨주면서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이라면 서울이 추구하는 스트라이커는 많이 움직여주면서 공격 지역을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다른 선수들이랑 이제 뭔가 맞춰가는 그런 플레이거든요. 두간치 선수가 이제 그 부분에 좀 장점이 있는 선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울에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다면 앞으로 이제 선두 경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K리그 2도 지금 빅매치가 예정돼 있는데요. 와, 유력한 승격 후보로 지금 손꼽히는 인천과 수원이 2라운드에서 바로 격돌을 합니다. 두 팀이 나란히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지금 3월 1일 오후 2시 인천 전용 경기,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 열리는 경기인데 지금 인천 구단에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게시물을. 창단 후 처음으로 인천 축구 전용구장이 매진될 것 같다. 이거는 약간 수원 삼성 팬들의 효과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뭐 기대해 볼 수 있고, 아니 그거를 2부 리그에서 한다는 것도 좀 특이하긴 한데 1부 리그에서 못다 이룬 매진의 꿈을 2부 리그에서. 그러니까 지금 K리그 2에 있는 팬들이 2부 리그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할 정도로 지금 2부에서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두 생태 교란종의 만남이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황소개구리와 뭐 하나 더 황소개구리와 베스, 뭐 베스 이런 건데 누가 누구를 잡아먹을지 아직은 서로 지금 잘 몰라요. 네. 그런 입장에 아주 상당히 일찍 만났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내일 이 경기 가보려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시간 반 뒤에도 또 하나의 K리그 2의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서울 이랜드와 전남 드래곤즈.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인천 수원 바로 턱 밑에서 쫓을 수 있는 두 팀으로 꼽히는 또 서울 이랜드하고 전남도 맞대결을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천 수원 서울 이랜드 전남 이번 라운드에 2연승 가는 팀이 여기서 결정되지 않을까. 그럼 초반에 어떤 흐름을 요 네 팀 중에 누군가는 한 두 팀 정도는 잡고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우리 그 김현석 감독님 별명이 가물치 아닙니까? 가물치 또 생태계의 또 최강종이죠. 최강종인데 얘가 미국 가가지고 지금 교란종이래. 네. 미국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먹고 있대요. 맞아요. 이거 황소개구리도 지금 가물치의 아주 좋은 단백질 영양 공급소가 되고 있어요. 가물치가 개구리도 먹는 거야, 네. 와, 대박. 그래가지고 요즘에 황소개구리가 한국에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변형을 하고 있대요.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서 몸집이 작아지고 있대요. 가물치 때문에. 이건처럼 되고 있구만. 그래서 저는 가물치도 나름 생태계에서의 파괴자이기 때문에 이게 김현석 감독도 기대가 되고 서울 이랜드도 보니까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이 굉장히 능력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경기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안산과 김포의 경기가 3월 1일 열리고 3월 2일에는 부산과 경남 나름 뭐 낙동강 더비라고 명칭을 짓고 있죠. 그리고 화성과 충남 아산의 경기가 있습니다. 천안과 부천의 경기
그리고 3월 3일에는 성남과 충북 청주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제가 이거 들은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이제 K리그 2 팀이 한 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 팀. 또 2026년에요. 예, 그래서 창단 발표가 곧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있습니까? 예, 경기도에 있는 팀이 그렇군요. 이제 조만간 다음 달에 이제 발표하는 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좀 간신히 짝수 맞췄는데 그건 좀 약간 아쉽긴 하지만 뭐 두 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K리그 2가 16개 팀이 돼야 K리그 1 팀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 제가 알기로는 프로축구 연맹의 계획이 K리그 2가 16개 팀이 되면은 이제 K리그 1으로 14개를 맞추고 K리그 2 14개 이런 식으로 갈 계획이라서 뭐 나쁜 신호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그동안 최근 한 몇 년 동안 이제 준비를 꾸준히 해왔고 이제 드디어 이제 준비 작업을 마무리 짓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내년부터 K리그 들어가요를 선언한다고 하니까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그 경기장을 많은 K리그 팀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그 도시일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 송정 기자님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추측일 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팀을 너무 늘릴 게 아니라 인프라부터 좀 더 완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또 잔디 이슈입니다. 예. K리그에 또 잔디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요. 전북의 명성에 지금 전북이 명예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약간 그 노력과 명성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지금 잔디 상태 때문에 홈에서 열리기로 했던 AFL 챔피언스리그 2 8강 1차전 경기가 다른 경기장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지금 AFC에서 실사 결과 이곳에서는 경기를 치를 수 없다라고 답을 내렸고요. 그거를 전북이 받아들이면서 시드니 FC와의 ACL 2 8강 1차전은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아닌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전북이라는 구단이 정말 인프라로 치면 K리그에서는 이제 가장 훌륭한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팀들인데 사실 경기장 상태가 경기를 치르지 못할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사실 뭐 관리를 못했다라기보다는 워낙에 그라운드 상태가 지금 좀 얼어 있다. AFC가 상당히 깐깐합니다. 어떤 걸 하냐면은 이렇게 구름 정도까지도 공을 굴려가지고 공이 평탄하게 쫙 가는지 그런 것까지도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특히 K리그 같은 경우가 조금 기준이 깐깐해지게 더 도입이 되는 게 뭐냐면 지난 시즌에 이미 우리가 원제가 있잖아요. 광주하고 울산이 경기장 그렇죠. 상태로 인해 가지고 홈 경기 개최 불가 판정을 받았고 그 기준으로 또 전북에게 들이밀었는데 전북도 그걸 통과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좀 AFC가 명확한 진단을 내렸고 전북은 팬들에게 사죄를 하면서 용인 미르 스타디움까지 팬들이 오실 수 있도록 뭐 버스도 운행을 하고 경기장 티켓 가격도 낮추겠다. 많은 우리가 보완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승우 선수가 먼저 이제 그 경기 홈 경기를 치러보고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뭐 이렇게 다 같이 뛰는데 혼자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승우 선수의 문제 제기가 정확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뛴다는 게 물론 그냥 뛸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선수의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선수의 부상은 결국 그 팀의 경기력 저하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 사실 본인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지만 일부러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강하게. 네. 강한 톤으로 얘기한 게 좀 이거를 많은 분들이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AFC가 그런 이승우 선수의 의견 자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인증을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그리고 얼어있는 잔디 자체가 선수들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결정적인 슈팅을 할 때 디딤발이 미끄러지면서 밸런스가 깨지고 슈팅이 어렵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게 지난주 안산과 수원의 경기 제가 아까 전에 슈팅 26개, 유효 슈팅 18개 나왔다고 했잖아요. 수원 선수들의 결정력이 문제였지만 그라운드가 좀 얼어붙어 있는 그 상황도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지현 선수 같은 경우에 전반에 정말 빅 찬스를 그냥 날려버렸거든요. 빅 찬스 미스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반에 뭘 했냐면은 축구화를 바꿔 신고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전반전에는 김지현 선수가 플라스틱 스타드의 축구화를 신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잔디가 워낙 미끄러우니까 후반에는 아예 알루미늄 스타드가 달린 걸로 바꿔 신고 나왔는데 축구화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러고 나서 후반에 김지현 선수 경기력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잘 됐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런 이제 대비까지도 2월에는 어느 정도는 하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근원적인 문제는 잔디 상태를 개선을 시켜야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럼요. 이게 바로 바뀔 수는 없는데
바뀌어야 된다는 답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언제 접근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제가 이 잔디 얘기 나오니까 또 그 지난주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는데 F서울 가가지고 이제 김기동 감독이랑 얘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기동 감독에게 이제 구단 직원이 와서 보고하는 걸 제가 이제 우연히 옆에 있다 들었는데 김기동 감독이 이제 좀 패스 축구를 좀 원활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라운드에다 좀 물을 많이 뿌려달라고 요청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관리공단 측에서 물 뿌리면 큰일 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지금 이거 물 뿌리면 다 얼어요. 예. 해가지고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또 만약 얼어버리면 그게 더 큰 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이내믹하게 할 수 있는 축구를 이제 못했다라는 이제 아쉬움을 현장에서 표현을 하던데 이게 뭐 사실은 관리공단의 측의 문제만도 아니고 또 K리그의 일정 짠 거의 문제만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만약에 추춘제를 도입을 한다면 이 시기에 또 경기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될까에 대한 그런 고민은 우리가 좀 더 많이 또 깊게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잔디 관리를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입이 돼야죠. 맞고요. 근데 그 돈을 구단이 의지를 갖고 투입하고 싶다고 해도 지금 현재 K리그는 경기장 소유가 구단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단이 돈 쓰고 싶어도 돈 못 쓰는 구조입니다. 그거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그거를 바꾸는 게 또 축구만을 위해서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스포츠 전체의 어떤 경기장 관리 시설 문제까지도 좀 확대시켜 가지고 체육계 전체가 나서 가지고 법안을 좀 국회에다가 얘기를 해야 바뀔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장 관리를 구단이 직접 하잖아요. 네. 예. 그거는 이제 경기장 관리 소유하고 있는 시로부터 이제 받았으니까. 그리고 대구, 경기장 안에서 나는 수익도 네. 좀 구단이 가져가고 있고. 대구, 대전이 지금 그런 형태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이제 뭔가 좀 이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뭐 구단이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을 위해서 뭐 열선을 10억이 넘는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깔겠다라는 그런 과감한 결단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은 아예 그 결정권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질문 뭐 몇 가지 좀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좀 시간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떤 거 좀 우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전주 월드컵 구장은 목재식 개폐식 돔으로 바꾼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올림픽 개최권을 따올 경우. 네, 지금 맞습니다. 저게 요거 되고 맞고 있죠. 예. 지금 그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만약에 2036년 올림픽에 우리가 이제 전북 개최가 확정이 된다면 일단 지금은 우리나라 후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서울과의 경쟁에서 전북이 이제 앞서면서 그렇죠. 전북이 한국을 대표하는 후보지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2036년 올림픽을 우리가 개최를 하게 된다면 전북에서 치르게 된다면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메인 스타디움이 됩니다. 그걸 하면서 지금 전주 월드컵 경기장 자체를 이제 증개축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그 계획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 일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징계축을 어떤 공사 기법을 통해 가지고 거기를 메인 경기장으로 메인 경기장이라는 건 그렇다면 육상 종목도 거기서 치르겠다라는 뜻인가요? 육상 종목은 대구 스타디움에서 할 거래요. 아, 응?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전북이 이 올림픽 개최권을 따게 된 그 후보 도시로 선정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최는 전북에서 하지만 그 각 종목별로 이제 각 분산이 지방에 되는 분산해서 거예요. 관련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그 도시에 과감하게 공동 개최를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을 제외한 그 전국 나머지 남부 지역 모든 그 도시가 모여서 힘을 합쳐서 올림픽을 치르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아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예지만 서울 올림픽 때도 그런 요트 경기나 이런 건 또 부산에서 했었거든요. 그렇죠. 수영만 가서 하고 네. 막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그 전략이 이번에 이제 그 투표권자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은 게 아닌가. 아 그러면은 개폐회식을 하는 경기장 메인 스타디움을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그렇죠. 쓰겠다는 거고. 근데 이게 그 올림픽 IOC가 원하는 그 규모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관중석 규모보다는 훨씬 크게 해야 돼요. 지금 4만 명대인데 그렇다면 한 6만 명 정도 그 이상으로 해야 키워야 될 네. 겁니다.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주세종 선수는 광주 아침 때 출전이 가능할까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비상 상황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게 광주가 하나 남아 있었대요. 거기에 아마 주세종 선수가 등록이 될 거라고 해서 주세종 선수는 그러면 뭐 바로 AF 나올 수 챔피언스리그 있겠군요. 엘리트에도 뭐 일단 원칙상으로 출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한국 여름에 오나요? 이게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단독 보도. 네, 단독 보도로 근데 해서. 인터 마이애미 클럽 월드컵 나가지 않아요?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 너무 혹사 아닌가 저거? 그 기사에 따르면 이제 토트넘과 이제 국내 맞대결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이제 주최를 하는 거다. 그러면은 아스널이 와서 붙는다는 거고 배치되는 어떤 보도 배치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보도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정확한 상황은 저도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예, 서우정 기자도 함께 요거 좀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20세 이하 월드컵에 참가한 선수들은 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말부터 22세 이하 룰은 모두 정상적으로 각 팀마다 적용이 됩니다. 예.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하고 바르셀로나는 내한 취소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아직 뭐 그렇게까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7월 말서부터 8월 초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지금 그 두 주체가 치르기를 바라는 경기가 3경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월드컵 그 관리공단 측에서 2경기만 배정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워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2경기를 뭐 각각 하나씩 배정을 한다면 이제 바르셀로나 경기가 치러지는 거고 만약에 이게 뭐 쿠팡 플레이 한쪽으로 다 몰린다. 뭐 예를 들면 이게 계약 관계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몰린다고 한다면 바르셀로나 경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긴 힘들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사업이 깨질 수도 있겠네요. 그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유럽 팀을 데려와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벌려면은 6만 명대의 축구 전용구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실 그 원칙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 대관 규정에 따르면 축구 대표팀과 FC 서울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홈으로 쓰는 그 두 팀의 최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초청사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페이퍼로지 PPT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전문가분들이 예상하는 올해 FC 안양의 순위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게 제일 잘 틀립니다. 근데 한번 그래도 슈퍼챗 남겨주셨으니까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객관적인 경기력만으로 본다면 사실 안양은 강등권이어야 맞죠. 그런데 지금 아직 2경기밖에 치르진 않았습니다만 안양이 그 K리그 1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에 대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올라온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지난 시즌에 뭐 수원 FC의 어떤 그런 상황을 좀 많이 참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지지 않는 축구로 버티면서 뭔가 이게 골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린다라는 그런 측면이 지금 안양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걸 또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강등권 위로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런데 파이널 A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경험 때문에.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파이널 A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스쿼드가 얇잖아요. 그러니까 못다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은 만약에 못다가 부상이나 경고 누적으로 빠지게 됐을 때에 그거를 메울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안양하고 유병훈 감독에게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시즌을 치르면 치를수록 특히 여름 상황을 지나가면서 두드러질 것 같아서 저는 안양은 한 9위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그 정도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어쨌거나 K리그 1에 안착할 수 있는. 송지훈 기자님 원윤종이 이긴 강점이 경력 때문인가요? 원윤종이 누군가요? 저 이번에 그 IOC 선수위원 후보로 예, 차준환 선수하고 이제 원윤종 선수 두 분이 나왔는데 원윤종 선수가 이제 이겼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참여하신 분, 이제 면접 보신 분께 여쭤보니까 그 면접을 워낙 잘 봤대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 대한체육회에서 본 면접을 가지고 이제 최종 후보자를 선정을 한 건데 결국 대한체육회 앞에서 보는 면접이 나중에 이제 IOC 가서나 내지는 선수위원 선거에 나갔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뭔가 본인의 어떤 생각을 풀어내는 능력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 부분에서 원윤종 선수가 많이 앞섰다. 예, 면접을 본 이후로는 원윤종 선수 쪽으로 많이 이제 기울어졌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여기 또 이제 대한체육회 IOC 위원 얘기까지 전달해 드리는 역시 송지훈 기자의 폭넓은 커버력. 대단합니다. 오늘 뭐 저희가 이렇게 진행한 거 예, 일종의 이제 스페셜 이제 방송으로 보셨는데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한상원 필요 없다. 그렇습니까? 저는 전문 진행자의 어떤 공백이 더 처절하게 느껴지는 지금 1시간 반이었는데 아니 농담이고요. 엄청난 자신감을 네, 제가 요거를 지금 1시간 한 반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매끄럽게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게 진행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그럼요. 예, 우리 한상원 아나운서의 빈자리가 예. 예, 몸은 날씬하신데 빈자리가 아주 크게 느껴지는 예, 그런 저는 방송이었던 우리 것 한상원 같습니다. 아나운서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그립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시겠지 뭐. 저희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지 마십시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팬들 이 시청자분들과의 피드백도 좀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를 할까 싶은데요. 이거 해주시죠. 네, 그 대본에 있어요. 토요일에는 골프가 있죠. 네, 네, 맞아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축구 얘기를 해드렸고 토요일에 골프 얘기 있으니까 또 주말엔 골프도 우리 구독자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조떼꾸알 우리 항상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구독자분들 최근에 샘플이 2만 명 돌파했더라고요. 네, 축하드리고 여러분 모두 여러분 덕분이고요. 20만 너무 명이 감사합니다. 되는 그날까지. 사설이 길었습니다. 저희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